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악고등학교 유튜브 채널 담당 3학년 조원규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에서는요, 저희가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으로 뵙는 시간이잖아요. 저희 동아리 원분들께서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못 오신 분이 2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 중에 2분이 더 계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지금 1분이 더 들어오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면접이 예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3명이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교육에서는요, 동아리 소개랑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한 교육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상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과 이제 운영 계획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가장 주요 이런 채널인데요, 학교 공식 채널이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의 이런 공식적인 내용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를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 동아리는 일단 자율동아리 유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뭐 정규 동아리로 바꿔야 되는지는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은 여기 나오시는 백승공 정보부장 선생님이신데요, 뵈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분께서 이 동아리를 담당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함께 또 담당해 주시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이름이 이제 치악고등학교 미디어 팀이잖아요. 이 미디어 팀에 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고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미디어 팀의 주된 로고입니다. 여기 왼쪽에 이제 원이 있고요. 이게 상징하는 바는 왼쪽에 있는 이 원이 그 저희 학교 로고가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원이 원래 이게 파란색이었는데요, 파란색이었다가 학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이제 원으로 바뀌어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글자가 있는 이런 식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치악고등학교가 되게 굵게 되어 있고요, 미디어가 되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만든 걸로는 이제 부제로 채널 2039가 저희 이 미디어 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2039가 상징하는 바는 사실 이제 좀 약간 미래가 지금 현재는 약간 와닿지 않고 미래에 가야 와닿는 의미인데요, 2039년에도 시간이 흘러도 이제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되게 앞서가는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어의 웹사이트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미디어 팀이 아직까지 웹사이트나 유튜브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웹사이트랑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졸업하고 종업하고 1월달, 2월달 중으로 이제 개선을 해서 다듬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영상 제작에 관련된 자료나 아니면 뭔가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고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뭔가 카메라 사용법이라든지 학교 교내 장비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이 저희가 따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무 콘텐츠도 없지만 여기 이제 콘텐츠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어떤 유형의 콘텐츠가 올라오냐면요, 일단은 저희 동아리와 관련된 활동이 올라오지만요, 이제 영상을 제작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시게 될 일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가장 잘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는지 이런 정보를 저희가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영상을 이제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과 그리고 저희 미디어 팀에서 하는 활동들을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공식 채널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영상에 대한 교육,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이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관련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지식으로 요즘에 또 유튜브를 많이 쓰시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화면을 아마 자주 보셨을 텐데요, 여기 지금 화질을 선택을 하는 탭입니다. 이거를 보통 핸드폰에서도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화질을 위에 있는
숫자를 고를수록 화질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숫자가 1080이라 써져 있고 1440이 써져 있고 2160이 있고 뒤에 P가 붙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지금 여기에 있는 1080, 1440, 2160P라는 거는 이게 이제 TV의 모습인데요. TV가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TV만 있다가 요즘에는 또 TV에 있던 게 핸드폰으로 이동된 추세니까요. 원래는 이제 TV를 이제 개념으로 보는데요. TV를 살펴보면 가로로 되게 길고 세로로 이렇게 약간 짧은 형태이지요. 이게 명칭상으로 16대 9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가로로 16, 세로로 9라고 해서 가로로 넓고 세로로 조금 가로보다 짧은 이런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비율이고 아마 대부분의 영상이 가로로 16대 9 비율로 된 영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요 2160p, 1440p, 1080p는 이제 화질을 얘기하는데요. 화질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여기 가로로 길고 세로로 약간 짧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상을 볼 때 영상이 이제 픽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픽셀이 이제 조그만한 입자 같은 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TV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1920개로 쪼개져 있고 세로로 1080개로 쪼개져 있어서 영상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V 가까이 보면은 네모로 이렇게 격자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질이라는 거는 그게 얼만큼 더 쪼개져 있냐, 잘게 얼만큼 더 잘게 쪼개져 있냐에 따라서 화질이 결정이 되고 당연히 이제 더 잘게 쪼개질수록 화질이 더 좋아지는 쪽에 속하겠죠. 그리고 덜 쪼개질수록 화질이 더 나빠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게 지금 앞에 자리에 붙는 게 있습니다. 가로로 3840 그리고 세로로 2160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아까 2160이 지금 여기 2160이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1080도 가로로 1920 세로로 1080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만 가장 주된 거는 그게 얼만큼 쪼개져 있냐. 그러니까 1080이라는 건 세로로 1080개로 쪼개져 있다는 뜻이고요. 2160 2160p는 세로로 2160개로 쪼개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왜 중요하느냐, 영상을 만들 때 화질을 어떤 화질로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할 때 이거를 숫자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3840 곱하기 2160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제일 좋은 4K라고 부르는 뭐 그런 화질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를 이따가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이제 좀 쉬운 내용으로 넘어가자면 편집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상 구성이라든지 보통 편집을 하게 되면은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막을 올리게 되거나 음악을 이제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은 영상을 구성할 때 이게 이제 지금 흔히 보는 TV 화면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TV 화면이고 이런 것도 보통 TV를 켜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로고가 왼쪽 위에 있고 약간 이런 형식의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끝까지 안 붙어 있고 약간 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막도 밑에까지 안 가고 다 띄어져 있고요. 근데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거의 이 정도 그리고 로고도 비슷하게 이렇게 띄어져 있죠. 방송이나 영상 편집을 하면은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없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TV 영상이나 아니면 핸드폰 영상을 볼 때 핸드폰이나 영상에 따라서 이제 종류를 볼 수 있는 그 매체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안 좋아서 매체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영상을 자막이 잘리지 않고 다 볼 수 있게 약간 이런 형식, 그러니까 규칙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되고 보통은 요 맨 가에 자리랑 이 안쪽 자리를 신경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로고나 아니면 이런 로고 같은 거는 보통 이 끝자리를
요 노란색 선에 많이 닿고요. 자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요 두 번째 자리, 그러니까 이 선을 중심으로 보통 다 이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또 TV에서 또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TV는 보다 보면 이 밑에 자막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막이 지나갈 때 영상 그 자막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능 자막이랑 뭐 안내 자막이랑 섞이지 않도록 보통은 다 이 위로 이제 자막이 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TV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이 두 번째 선 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영상을 만들어 주실 때 지금 이걸 딱 대니까 뭔가 이 선에 딱 이제 이게 맞죠? 이게 어떤 방송을 보더라도 보통 이제 방송국에서 제작된 영상이면 이 선에 딱 맞을 겁니다. 지금 로고가 딱 여기에 맞고, 저기 SBS 로고도 딱 저 선에 맞고, 그 다음에 자막이 딱 두 번째 이 위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위로 되되 웬만하면 이 선의 안에 다 자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하시게 되다 보면 자막을 이제 만들고 쓰고 위치를 시키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보통 이거를 잘 무시하시고 여기 밑에까지 자막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선을 따라서 약간 이 위로 쓰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형식적으로 뭔가 자막이 좀 더 깔끔해 보이고, 그 다음 보기 더 쉬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 선을 꼭 유념해 주시고 편집할 때 이걸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게 좋은 영상이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보면 지금 선 딱 대면은 이 선 안에 다 들어오죠. 약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다 이 선에 맞춥니다. 그래서 이 선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 여기에 뭐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키면은 이 선이 보통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 주셔서 하시면은 되게 이제 영상 제작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실 때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보통은 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것도 되게 이제 알고 나면 보이는 약간 이런 느낌의 요소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비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영상 제작을 하려면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빠지긴 했지만 요즘에는 보통 핸드폰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장비의 종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크게 지금 맨 왼쪽에 생긴 게 캠코더고, 가운데 생긴 게 이제 미러리스, 막 DSLR 이렇게 부르는 그런 카메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저 뒤에도 있지만 액정 카메라라고, 요만한 조그만 한 손에 들어오는 카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 최적화된 이런 카메라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뭐 밑에 이렇게 삼각대 같은 걸 잡고 들고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고, 뭐 2시간 정도 찍어도 3시간 정도 찍어도 용량이 다 안 닳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가 꺼지지 않는 약간 이런 안정성이 있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약간 사진기처럼 생겼죠. 이게 미러리스나 DSLR 같은 거는 이제 사진기를 뜻하는 장비인데요. 근데 사진기가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만 찍을 수 있었던 기계가 영상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사진기는 되게 이제 영상 카메라에 비해 보통 화질이 되게 좋고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진기가 영상 기능을 갖추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캠코더라든지 이런 카메라보다 훨씬 더 부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되게 뜨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런 형태도 있지만 고프로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난 까만색 카메라도 있고, 약간 이렇게 손 안에 들어오는 카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장점은 되게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액티비티를 찍는다, 아니면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에다 카메라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되게 간단하게 올릴 수 있고,
뭔가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기에 되게 최적화된 카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능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저런 거 들고 찍거나 모자에 막 붙이고 하시는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내에 약간 보유한 장비도 소개를 드리자면요. 우선은 컴퓨터로 대부분의 편집이 이루어지고요. 컴퓨터와 더불어서 이제 태블릿 PC가 요즘에 이제 제작을 할 때 좀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펜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영상에 대한 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찍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할 것인지를 이제 출연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 실제로 이 장비는 저희 학교에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이라 불리는 사양이 좀 좋은 편집이 되는 컴퓨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패드 프로 6대인가 그리고 갤럭시 탭 한 7대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보조적으로 촬영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는 삼각대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삼각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서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 카메라를 달고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이제 고정된 장소에서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여기에도 꽂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의 용도는 보통 사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어도 대부분 소리가 들어오지만 이제 주변 소음 같은 거에 따라서 이제 목소리가 안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보통 이런 식으로 여기 옷 위에다가 마이크를 꽂아서 촬영을 하면은 따로 이제 목소리를 수음을 해서 편집할 때 좀 더 소리가 잘 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상을 기획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을 기획할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물론 저희는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하지만 출연자를 이제 섭외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학생을 섭외를 했다 했을 때 그 학생이 대충 어떤 그림으로 촬영을 해야 되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하거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약간 정리가 돼서 쉽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보통 이런 기획서 같은 거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모난 칸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멘트, 대본 같은 거를 같이 섞어 놓은 약간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머릿속으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지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대본 같은 거를 작성을 한 후에 이거를 이제 출연진과 공유를 하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획을 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영상 제작과 기획 그리고 제작할 때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요. 해상도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1440p, 1080p 이런 거는 이렇게 아까 가로 세로를 말씀드렸잖아요. 앞에가 가로이고 뒤가 세로인데요. 보통 앞에 가로 숫자를 붙이고 얼마나 쪼개져 있는지 가로 숫자를 앞에 붙이고 곱하기를 쓴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세로로 얼마나 쪼개져 있는지 숫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런 형식인데요. 1920 곱하기 108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 쉽게 여기에서 앞에 글자를 빼고 뒤에 글자만 붙인 게 이런 화질을 결정하는 기능 버튼에 있는 글자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만약에 이 영상을 보다가 내가 이 정도의 화질로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검색하시면 앞에 글자가 보통은 나오실 거예요. 아니면 요즘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 화질로 편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마지막 순서로 편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편집 프로그램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소니에서 나온 베가스라고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이 순서대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와 그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의 차이는 약간 이게 뭔가 아예 용도 자체가 약간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가운데 있는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은 정말 말 그대로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2시간을 찍었을 때 그걸 10분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편집한 영상에 약간 좀 움직이는 자막을 넣거나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래픽을 가지고 막 이렇게 3D로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이런 시각 효과를 사용을 할 때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아예 다르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불꽃 효과를 넣는다든지요. 아니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자막으로 된 그런 촬영본이 없는 영상을 만들 때 보통 사용이 되고요. 프리미어 프로는 영상을 편집하는,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고 간단한 자막 정도만 넣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어도비 그 제품군이 다 있기 때문에 요 2가지 프로그램을 저희 학교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프리미어 프로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홍보 영상이 나오면 홍보를 어떻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뭐 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냥 다 같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화면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영상들을 이제 누르시거나 구경하시거나 이렇게 내리면서 하시잖아요. 영상이 제작이 되고 유튜브에 올릴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요소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고, 2번째는 썸네일입니다.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하고요. 3번째는 이제 이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카톡이나 아니면 뭐 스토리에 올린다든지 이런 직접 홍보가 있다라고 이렇게 3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크게 3가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목이랑 썸네일인데요. 제목이랑 썸네일은 지금 저희가 뭐 영상을 클릭하지 않았지만 영상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필요한 요소가 영상에 필요한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만든 영상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뭐 이런 영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게 이제 2020 학부모의 활동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 저희 학교가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제목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여기엔 지금 2022 치학고가 들어가 있죠. 이런 형식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2 치학고라고 쓰면은 이 영상을 치학고등학교에서 만들었다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갖춘 뒤에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만 넣되 또 너무 과하게 되면은 이제 영상의 제목이 잘리게 되다 보니까요. 간결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제목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저도 아직 많이 배우는 중이라서요. 보통 이렇게 영상을 만드실 때 인기 있는 영상은 제목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적는 유형과 그리고 요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목을 엄청 길게 적습니다. 그 길게 적는 이유는 검색할 때 이제 제목이 가장 눈에 띄게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검색을 했을 때 영상의 순위에 나오는 게 결정되는 것도 이제 제목에 영향이 있는데요.
많은 검색어를 검색을 했을 때 최대한 이 영상이 잘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제목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썸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목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영상별로 다 이제 제목이 붙어 있고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따로 제작이 된 썸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이 썸네일이라고 부르는 이미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그냥 영상 중에 하나를 캡처를 해서 그걸 썸네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첫 번째 방식이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지금 이 영상 빼고 이게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진 영상 썸네일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따로 직접 만든 썸네일입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보시면 이제 글자를 넣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이게 가장 눈에 띌 것 같은, 이제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가장 눈에 띌 것 같은 사진이다라는 걸 고르거나, 아니면 가장 좀 임팩트, 영향이 있는 사진이다라는 걸 따로 고르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제목이나 영상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여기다 이제 밑에다가 적거나 위에다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저희 학교 채널을 예로 들면 여기에 지금 저희 학교 채널은 대부분 다 썸네일이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소개 같은 것을 적어서 시청하기 전에 어떤 영상이다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게 썸네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제 사이니지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사이니지란 이제 길가에서 보다 보면 이제 움직이는 전광판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붙어서 광고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건물에 맞춰서 약간 휘어져서 화면이 붙기도 하죠. 이렇게 전광판의 역할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요즘에 사이니지라고 부르고요. 이런 사이니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니지를 통한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영상에 대한, 내가 유튜브를 접속하지 않더라도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유튜브에 접속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해주고요. 이런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외주 뭐 이런 걸 맡겨서 길거리에 있는 그런 전광판에 홍보를 할 수는 없고, 저희 교내에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 교내에 급식실과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 때 중앙 현관에 사이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간단한, 저희가 좀 어렵기도 하고 지루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제 교육은 다 끝났고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방향은 이제 제가 3학년이고 앞으로 이제 졸업을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부장도 뽑고 운영도 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활동을 하시게 되더라도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구독자 수가 좀 많은 환경에서 활동을 해야지 뭔가 성과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좀 큰 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올해 초부터 2월 달부터 영상 시리즈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이제 최대한 이 치학고등학교 유튜브 채널을 조회수랑 이런 유입 구독자 수가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려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일단은 이 모든 활동에 대한 그런 진행이 슬랙이라는 이 커뮤니티 앱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카카오톡을 많이 쓰지만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이런 전달을 할 수 있게 하고자 슬랙이라는 걸 써봤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기 슬랙에 제가 몰랐는데 알림 그 제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막 6시까지만 알림이 가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알림이 안 오도록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생활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정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휴대폰 있으시면 잠깐 요거 슬랙 들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주시면요. 휴대폰마다 다르지만 오른쪽 밑에 나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눌러주시고 알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들어오셨나요? 알림에 들어오시면은 알림 일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일정이 있는데요. 이게 종료가 아마 6시인가 7시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조금 편하신 그런 시간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작이랑 종료 시간이 뜻하는 바는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만 알림이 가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알림이 안 오게 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매주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에 그래도 한 하나의 영상 정도는 업로드를 계획으로 이제 잡아놓고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됐을 때 혹시 모이기 편하신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간을 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언제 뭐 학교 끝나고 10분 정도라든지 이렇게 모이기 편하신 시간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괜찮으실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그런 시간이 나시는 요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거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딱히 없어요. 그냥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다전. 네. 제가 네.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바로 가는 중이라서 네네. 아직 학원 시간이 지금 방학이라서 또 어떻게 네.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월요일이 제일 괜찮습니다. 월요일이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근데 사실 안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과 협의를 해서 네, 일단은 슬랙 같은 데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월요일 날로 혹시 그럼 모여서 잠깐 얘기를 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해도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일단 월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게 내년도 부장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장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장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안 오신 분들은 다 다 의사를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의사가 없으셔서 그러면 혹시 채원 씨가 부장이 되셔도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채원 씨가 내년도 부장으로 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점이요. 저희가 물론 이제 의도는 좀 신선하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슬랙을 개설을 하긴 했는데요. 저도 이걸 사실 처음 써봤거든요. 이야기만 들어보고요. 그래서 했는데 되게 좀 이 전달하는 방식이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해서요. 단체 채팅방을, 그러니까 카카오톡 방을 그래도 하나 만들까 하는 거를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카카오톡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더 편하실 것 같나요? 그러면 카카오톡 방을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건 대략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작을 하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작, 그러니까 영상 기획과 영상을 편집하는 편집과 그 다음에 이거 홍보하는 약간 마케팅 분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획, 제작, 홍보 중에서 이제 어떤 분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개인별로 이제 의사를 좀 여쭤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팀 같은 걸 또 그 안에서 이제 약간 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를 지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아까처럼 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는 네. 영상 제작하고 싶어요. 영상 제작이요? 네. 아, 네. 홍보 쪽이요? 아, 네. 기획 쪽이요? 편집이나 기획 쪽이요? 저도 영상 편집 쪽으로. 아, 편집 쪽으로요?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간섭을, 물론 이제 도움은 당연히 드리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간섭을 해버리면은 본인의 이상을 약간 좀 다르게 변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자유로운 환경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편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편집 프로그램을 안 달아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제작 같은 게 서투르시면은 약간 그런 부분은 도움이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언제 한번 만나서 프리미엄 프로를 가르쳐 드리는 네,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아, 네. 그러면 편집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가지고 밤을 어제 새가지고 약간 좀 말이 좀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양해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지금 여쭤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궁금한 점은 없으실까요? 아,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학교에서 여기서 뵙는 게 제가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미디어 팀을 뽑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준비했던 게 많고, 그다음에 나갈 영상도 많고, 미디어 팀을 위해서 약간 설명하는 가이드 영상도 되게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슬랙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